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검찰이 통일교의 조직적인 청탁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 통일교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여기에 통일교 재정을 총괄하는 간부까지 동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고가의 선물들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 현안 청탁을 위한 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달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히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로 가 훈센 당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센 총리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메콩 평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린 이유였는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재정을 총괄한 총무처장 조모 씨가 캄보디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를 활용한 캄보디아 사업을 구체화했고 이듬해 한학자 총재는 직접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창설을 얘기하였습니다. 훈센 수상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설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한 총재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총무처장이 함께 간 건 맞다면서도 교단과 관련 없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넬백을 받아 직접 교환한 정황이 포착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이번 주말 다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진법사와 유 전 행정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각각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김 여사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사 일정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김 여사가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서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김 여사가 공무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확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선거법 조항의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4일 검찰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건강이 좋지 않고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날짜를 몇 개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를 공모 혐의로 조사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조사는 김 여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일단 검찰의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좀 달라질까요? 예. 검찰 스스로는 안 하고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또? 지금까지 예. 이제
그 뭐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예. 결국은 뭐 구속돼서 예.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뭐 누군가 꿈을 꿨는데 평생 예.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예. 다시 뭐 구속이 돼서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근데 이 검찰은 과거에 보면요. 네. 정권 힘이 쭉 빠지면 수사를 또 해가지고 조직이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안 한다고 네, 주장하십니까? 네, 네. 아. 그 정도로 속을 정도로 그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요. 예. 또 22대 국회도 그렇고 예.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예. 이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수사권의 분리, 확실한 분리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그 뭐 통합과 배제의 원칙이든 예. 원래 개혁은 쓱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예. 토론하고 이럴 것도 없고 예. 이미 다 논의가 끝쳐졌기 때문에 필요한 내란 세력과의 단절하지 않는 예. 그런 그리고 과거의 행위에서 과부가 있는 검사들은 범죄 비위가 있으면 또 그에 합당한 또 벌을 받고 예. 또 그렇지 않은 필요한 수사 인력이 있으면 공소청 내에서 공소 관련 활동을 하겠지요.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수순을 예상한 검찰은 지금 남아있는 수사들 도이치모터스나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안 하고 뭉갤까요? 아니면 좀 하는 듯 할까요? 도이치모터스 이제 네. 지난달 27일인가요? 25일인가요?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재기 수사를 명령을 네. 했는데요. 기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특별하게 전제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항고를 기각했거든요. 예. 그 디올백. 예. 그거 하면 안 되죠. 알선수재로 해서 예. 저희 공소를 이첩했어야 되죠. 예. 그거 안 했고 지금 그 사이에 한 게 뭐 있어요. 예. 그거는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의 주범인데 예. 바로 공소장만 써도 될 사건인데 예. 만지작 꼼지락거리잖아요. 예. 뭐 필요한 이재서 공범 뭐 아주 거리가 먼 공범 이제 예. 뭐 이모 씨 불러서 조사한다는 등 뭐 이제 수사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받았다는 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검찰 조직을 잘 아시니까요. 검찰은 지금 이제 거대한 어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자기 위치와 저 개인적인 판단에서 하겠죠. 예. 뭐 일부 뭐 이창수, 뭐 예. 조상원 또 안동환도 있죠. 공소권 남용. 예. 그 자의적인 기소를 하였던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그 살해 사람의 이제 먼저 뭐 분할해서 그렇게 자기 이익 챙기려고 먼저 떠나갔는데 예. 어떤 사람은 뭐 멘붕이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호들갑 떨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기 갑자기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필요한 사람들 150명이 떨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150명이요. 네. 아. 뭐 그렇게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정치 검사로서 행위한 거죠. 예. 네. 아, 150명 정도가 자신도 내가 정치 검사로서 행위를 했구나라고 네. 인지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스스로 분들의 아는 숫자가 거죠. 그 정도 된다 이런 네, 그건 뭐, 추정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요. 예. 또 그렇지만 또 뭐 또 그래서 조금 더 뭐 손해를 자기한테 이익되게 하는 예. 사람은 뭐 한 1, 2년 그 인사 약간 좀 아. 그런 인사를 견뎌내면 내가 또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검찰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들으신 얘기 뭐 선후배들한테 네. 뭐 좀 있습니까? 아, 저는 이제 판사하고 외부이고요. 예. 제가 뭐 검찰하고 뭐 연결되고 막 이런 예. 거는 없습니다. 예. 네. 아, 내부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멘붕이다. 멘붕이다. 뭐 150명이 떨고 있고. 있다. 예. 뭐 나도 나가야 되냐.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많이 하겠죠. 이에 예. 따라서 하고 예. 또 그중에 뭐 과격한 또 이런 뭐 행동대장 같은 사람은 끝까지 싸워야지 뭐 예. 실제 뭐 감찰부장하고 대원 감찰관들은 가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간 거잖아요. 아, 예. 뭐 그렇게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뭐 몇 달 있다가 뭐 다 정리하겠죠. 그 감찰관하고 감찰부장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 인사를 지금 하는 거에 알박기다 이런 평가인데 일단 국민들 정치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지금? 아, 그거는 그 대검 이제 감찰부장은 예. 검사들의 그 범죄와 비위들을 그 예. 조사하고 그 자리를 하셨죠? 네, 예.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예. 그러면 뭐 당장 특활비 관련해서 자유로운 고위 검사가 누가 있겠어요? 예.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각종 비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창수가 한 성남 FC 수사라든가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 수사라든가 김건희 그 디올백 그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다 이 관련자들은 다 그 비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절차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게 일정 정도 이 하나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건 예. 뭐냐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공무원 인사를 하면 자제해야 된다고 예.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예. 더군다나 이 자리는 그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김학의 예. 사건 보면 알잖아요. 예. 그 사진 보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 제 식구 감싸기에 그런 폐해를
그래도 줄여보겠다고 외부 인사로 공모하는 자실을 네. 지금 검사로 다시 올려놨잖아요. 예. 네.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어떤 인사. 분명하죠. 예. 뭐 법무부 감찰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다 검사죠. 검사이고 윤사단이고 DK 출신이죠. 예. 자, 그 샤넬백 이거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였어요 보니까. 그리고 유경옥, 김건희의 그 한 10년간 수행 비서였다고 하는데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였는데 두 개를 갖다가 보니까는 둘 다 샤넬백을 그 판매한 데 가서 유경옥 씨가 두 개를 웃돈 주고 하나는 100만 원 주고 또 다른 샤넬백으로 더 비싼 샤넬백으로 바꾸고 아마 신상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0만 원 주고 또 바꾸고. 이게 일단 저기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유경옥 씨가 저기서 카드를 주고 그 300만 원을 일단 자기가 결제를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게 김건희는 전혀 몰랐던 거라고 하니까 건진이 지금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직접 가게 보하니까 그래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계좌이체로 안 해주고 계좌이체로 했으면 그 계좌이체를 하는 걸 보여달라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죠. 유경옥이가 검찰에다가 그걸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건진은 다 잃어버렸다. 백 2개. 네. 이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렇죠. 예, 거짓말인데 이게 안 밝혀질 수가 없겠죠, 진실이. 언제까지 버티는지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왜 통상의 그 검찰에서 하는 그 특히 특수에서 하는 그 통상의 수사 수법, 예. 기법 이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건진의 개인 비리. 그러니까 지금 공천 관련 지금 한두 개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정치인들하고 다 결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내면 그 다음에 공천에 힘써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예. 결국에 이 부분까지 따고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유경옥 씨 같은 경우도 누가 이거 아마 업무 시간에 가서 교환했을 건데 예. 업무 시간에 누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 예.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별건 범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돌려받았다는 걸 믿기 어렵다라고 보면 유경옥 씨한테 통상회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뇌물 받은 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압박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압박 수사는 왜 여기서만 인권 친화적인 수사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건진이 지금 구속도 안 되잖아요, 지금. 구속도 안 되죠. 지금 제대로 그 수사할 의지가 아주 충만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수사로 보기에는 아주 못 미치고 어렵다. 그 정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게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샤넬백 뭐 네. 굉장히 자극적이긴 한데 네. 검찰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럼 수사를 제대로 의지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 왜 던져줄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팀 내부에서 예. 약간의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도이치 때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예.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위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하려고 할 생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조상원 4차장이 예. 결국에 물러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조직 내에서의 반발 기류, 압력들이 점점 세지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근데 이걸 막아 누르고 눌러왔는데 예. 그걸 좀 버티기 어려운 시점에 온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봉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사건 자체가 코인 수사하다가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4월부터 예. 시작된 수사예요. 예. 근데 건진에 대한 조사는 9월부터 했고 지난해 9월. 예. 건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안 하고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예. 저는 이 검찰에서 지금 막 많은 이런 소스들을 흘려주잖아요 언론에. 이것도 참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더 끈거리인데 그걸 가리기 위한 것이랄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요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조만간 김건희 해체시키지 마라.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또 김건희 부를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대선 앞두고 네, 대선 앞두고 부를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제대로 하는 조직이다라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해체시키지 예. 말아달라. 자기들이 전에 잘못했던 것은 그럼 다 그러니까 묻히거든요. 예, 그걸 다 예. 묻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예. 그 부분이 결국에는 명태균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검찰의 손을 탄 것들은 예. 다시 해봐야 되고 그럼요.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서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데 사실 지금 어쨌든 대선 끝나고 네. 일단 그 얘기 그럼 특검이 어쨌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특검이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명태균 특검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대선 6월 3일 끝나면은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다음에 특검이 이제 통과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러면 새로 된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 되고 그럼 그다음에 다시 준비해야 되고 그럼 한참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수사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제대로 예.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애초에 검찰 수사 우리의 검찰 개혁 방향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 자체를 검찰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걸 덮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해법은 여기서 만약에 계속 검찰의 손을 타가지고 검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검찰 개혁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에 맡겨두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검에 맡겨둬서 독립한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한 7월쯤 되면 국민의힘에서 검찰 해체하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검찰이 엄청 열심히 할 거거든. 열심히 하면서 정치 검찰 해체하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때 해체하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네, 거로. 그렇죠. 그것도 여야 합의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 처리 합의로 검찰을 해체시키는 어제 SBS 보도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진이 측근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랑 뭐 샤넬 가방 이런 거 다 김건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받은 거 저 준 게 맞다. 검찰 조사에는 내가 모두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저는 저게 진실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아니 건진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고 더 그 이상이 안 나왔다고 하면 예. 아 진짜 꿀꺽했나? 중간에 배달 사고 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유경옥 행정관까지 갔다는 거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김건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그럼 유경옥 그 행정관이 지금 배달 사고를 냈을 것이냐? 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통일교에서 김건희한테 전달해 주라고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전달자인 배달원인 건진이 예. 이거보다 난 저게 더 낫겠어 하고 지가 지 돈 들여서 샤넬백을 더 다른 거로 바꾸고 뭐고 그걸 영부인 건데 그럼요. 영부인한테 줄 건데 아무리 김건희지만은 예. 이게 가능한 얘기겠냐 이거지. 맞습니다. 당연히 그건 김건희가 바꾼 거라고 봐야지. 야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신상 나왔던데 야 이거 얼마 더 주는 거야? 10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더 주면 되는 거야? 네. 이게 상식적인 거지. 그리고 또 만약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뭐 그러면은 천수삼은 주고 그다음에 백은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천수삼 먹고 건강이 좋아졌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본부장이. 그러니까 그럼 그 와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소통하게끔 해줬는데 혹시 백은 잘 받으셨습니까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건진이 완전히 독박 쓰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문자로 저렇게 윤영호 씨가 건진한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영호 씨는 김건희나 아니면 유경옥하고 예. 통화가 된 거야. 예. 확인해봤겠지. 그렇죠. 통일교에서 당연히 예. 그 몇 천만 원 되는 목걸이랑 뭐 이런 걸 갖다가 건진만 다 믿고서는 잘 받으셨죠? 당연히 확인해보지. 배달 사고 나니까. 아니 꼭 민망해서 잘 받으셨죠라고 안 했어도 저 문자가 주고받았다는 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김 여사 쪽, 김건희 씨 쪽에서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보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보내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미 이명수 기자가 샀던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받았잖아요. 이 1000만 원짜리인데 안 받겠습니까? 그럼 그때도 그랬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명품백 익숙해요 이제는. 룸사롱에도 익숙하고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샤넬 가방이 1000에서 1500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룸사롱의 종류는 1종, 2종, 3종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종만 사실은 룸사롱이고 뭐 3종 탱카페 뭐 탱카페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기자분들이 쓰는 전문 용어들인데 다. 아니 그 업계에서 쓰는 겁니다. 저희도 취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온 국민이 이런 걸 도대체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그 디올백 아까 그것도 결국은 해결책으로 다 김건희가 내놓은 게 유경옥이었잖아요. 유경옥이 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유경옥이가 깜빡했다. 그렇죠. 그러고 그냥 퉁쳐버렸잖아요.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유경옥한테 그렇죠. 네가 뒤집어 써라. 그러니까 통상 같았으면 유경옥을 지금 구속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체포한다는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통상의 그 특수부 수사 기법은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당장 건진과 유경옥을 구속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지. 박근혜 때만 해도 문고리 3인방 바로 구속시켰잖아요.
정호성, 안봉근 예. 뭐 해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나?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 그 위에서는 야 이거 뭘 제대로 수사를 폰만 내면 돼라고 하는 거고 밑에서 몇몇 결기는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들이 언론에 이런 건 안 되고 슬슬 자기네들이 내주는 거 그 상황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검찰 내부에서 통제가 안 되는 그 상황 아닌가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검찰 지도부는 네. 그냥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대충 누르고 하면서 이렇게 예.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거에서 지금 일선 수사팀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예.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미 한두 번 왜냐면 한 번 불렀잖아요. 네. 한두 번 더 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조율을. 조율을. 근데 제가 알아서 하는데 말이 조율이지 예. 집으로 우편으로 옵니다. 나오라고 날짜를 특정해갖고 검찰은 그런데 경험자네.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딱 일방적으로 하고 예. 제가 조율했잖아요. 저 12일 안 되고 15일에 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집으로는 12일에 난 통보했어. 예. 너 첫 번째 지금 소환 거부한 거야. 3번 거부하면 통상 체포영장 청구하잖아요. 예. 그 과정을 했을 것 같고 예.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 청구한다고 하면 이제 대선 끝나는 주나 그 다음 주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겠죠. 원래 그래서 변호인들이 무조건 불출석 사유서 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 이유 없게 얘네들은 마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영장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 출석을 불응했다 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통 통상의 변호인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요. 그럼 어제 MBN 뉴스에서 저 그 김건희가 소환 2차 통보에 이제 불응하고 그럼 대선 이후에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대선이 그럼 언제 날짜를 좀 전해달라. 어제가 아니고 오늘 기사예요. 날짜를 좀 정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엔 지금 씹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랑 상관없이 검찰이 찍어요. 언제 찍어서 왜냐하면 지금 대본 통보했다. 김건희는 뭐 여사가 뭐 영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일반인인데 찍어서 대선 그러니까 끝나고 직후나 아니면 그 전쪽 이름에 왜냐하면 그건 나와야 되잖아요. 체포영장 진다 그러면 발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되면 이런 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본인이 또 혐의를 부인할 텐데 체포영장 치면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건 물론 그 명태균 사건은 중앙에서 하는 거지만은 아까 그 샤넬백은 남부에서 하는 거고 샤넬백이 아니고 캄보디아인데 자꾸 샤넬백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중앙에서는 지금 중앙지구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지금 뭐 나간다고 하고 그 지도부가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다음 주에 체포영장을 낸다는 거는 지금 수뇌부가 지금 공백 상태인데 가능합니까 그거? 정치 검찰이니까 가능하죠. 정권 바뀌었을 때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끝난 뒤에 내가 저 자리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빠꾸미가 있을 거라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민주당 당내에서는 예.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또 그 검찰의 특유의 정권 교체기의 생존 방식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검찰에 신세를 지거나 검찰과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출범한 즉시 검찰 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개혁에 착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지금 어쨌든 아까 그 캄보디아 얘기도 잠깐 했지만 아까 우리가 모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게 샤넬백이나 무슨 그라프 목걸이 또 요즘 속 들어갔어. 그라프 목걸이에서 이제 샤넬백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천수삼도 또 이게 대단히 흥미진데 천수삼 뭔지 알아요? 잘 모릅니다. 그 뭐야, 비금속류는요. 예.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받은 그 정보에 의하면 친한 언니한테 맡겨놨어요. 전부 다. 김건희가? 그 언니가 어딘지도 아는데 그 언니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걸이 지인한테 빌려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라프 목걸이 그 받기 전에 그러면? 그 언니가 그 언니입니다. 뭐 하는 언니? 그 언니가 그 언니예요. 그 남편이 하여튼 부자예요. 성형외과 뭐 이쪽 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언니의 남편 성형외과. 성형외과고 대학병원에도 계셨더라고요. 근데 엄청 부자인데 그 언니한테 빌렸던 것이고 그 언니한테 그걸 다 떠넘겨놔가지고 그 언니가 엄청 떨고 있답니다 지금. 당연히 그렇지. 그거 함부로 맡으면 안 되는 건데. 뭐뭐 언니인데. 하여튼 뭐뭐 언니.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약간 강아지 이름 같은 걸 그 언니가 붙여놨더라고요. 정상적인 언니예요? 아니면 뭐 그런 정상적인? 그냥 돈 많은 언니. 그냥 돈 많은 언니. 정상적인. 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도 뭐 혹시 고유번호 같은 게 있나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명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추적되는데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가 네. 고유번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관저에 있을 때 이걸 다 숨겨야 되는데 이걸 시키면 김건희가 이거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김건희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아니면 유경옥 비서가 들고 나가든 그 출입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봐야 돼. 누가 와서 받아갔는지 아니면 유경옥이 나가서 전해줬는지 그 출입경 기록을 그러니까 출입 기록을 관저 출입 기록을 다 봐야 되고 경호처 경호관들 조사를 해야겠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뭐 백 진열된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언니한테 맡겨놨다니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언니한테 있다는 걸 어떻게 그러면은 봉 기자는 알아요? 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언니 좀 그 된 언니의 거야, 이제 측근이 이제 언니가 떨고 있다. 아, 떨고 그래서 있다. 집은 뭐 강남인데 어디 지금 경기도 모초에 숨어 있다. 별장에. 오질 못하고 있다. 남편이 의사예요? 의사였죠. 의사였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엄청 부산데 그냥 일반 의사로 돈 번 건 아니고 또 의사를 성형외과 갔는데 뭘 또 이렇게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팔아서 그런 걸로 돈 엄청 벌었더라고요. 미용 관련. 흥미진진해지네. 하여튼 그 언니가 그러니까 사실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그 언니도 지금 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조사를. 그러니까 그 언니도 중요하고 샤넬백도 중요하고 그라프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곧 이제 천수산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핵심은 캄보디아. 그렇죠. 여기서 너무 많은 국가 우리 세금들이 다 들어갔다. 그 세금이 지금 뭐 ODA나 지금 ODA나 그 차관 대외 경제협력 차관 이런 게 막 저렇게 지금 막 펑펑 캄보디아만 옆에 그렇죠. 미얀마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그런데 캄보디아만 저렇게 엉충엉충 뛰었거든요. 이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수사해라라는 걸 해야 되고 특검에서도 그렇죠. 저거에 좀 당연히 맞추겠지만은 당연합니다.